만나지 말아야 하는 남자 유형 3가지. 제발 만나지 말았으면 하는 남자 유형이 있다. 이런 남자는 당신뿐 아니라 주변의 가족에게까지 막심한 피해를 입히기 때문이다. 철학자 에리히 프롬은 남성성이 잘못 방출되는 자를 이렇게 표현했다. 올바른 남성성을 가지지 않은 남자들은 나쁜 방향성으로 남성성을 표출하기 마련이다. 그들은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신체적 힘을 충동적으로 사용한다. 그들은 성숙되지 못했다. 신체적 힘만을 과시하는 남자는 오히려 남성성이 부족해서 만들어진 참담한 결과물이다. 내가 프롬의 저서에서 발췌해 의역해 보았다. 우락부락한 근육과 거칠고 마초적인 모습이 남성적인 형태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진짜 좋은 남성성은 전혀 다른 모습이다. 올바른 남성성은 부드럽고 관대하며 용기가 있다. 자신이 가진 힘을 통제하며 사랑을 베푼다. 이웃을 돌보며 가족을 아낀다. 사랑을 기반으로 하여 자신의 아내와 아이를 지키고 예뻐한다. 자신의 삶과 일에 책임을 지고 사회에 공헌한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스스로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며 때로는 헌신한다. 이런 좋은 남성성을 가진 남자들이 많을수록 사회는 풍족해진다. 거칠고 마초적인 남성들은 사회의 규칙을 어기고 감옥을 오가며 남에게 피해를 준다. 이런 남자들은 오히려 남성성이 떨어지는 미숙아들이다. 반면 좋은 남성성을 가진 남자들은 작고 큰 공동체에서 리더가 된다. 특히 여성분들은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길 권한다. 왜냐하면 잘못된 남성성을 기반으로 한 알폭남에게 이끌려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반드시 알폭맨만큼은 피해야 된다. 알폭맨이란 무엇일까? 여자의 인생을 박살내는 알폭맨. 알코올 중독이 있는 남자, 폭력성 있는 남자, 멘탈이 너무 나약한 남자, 알코올 중독이 있는 남자, 가볍게 보지 말아야 하는 이유. 술은 삶의 활력을 가져다주고 인간관계를 윤활하게 만들어준다. 커리어와 사회적 연결을 강화시키고 좋은 기회도 만들 수 있다. 사랑과 연애의 시작에는 언제나 술이 함께한다. 그러나 술을 과하게 마시면 큰 문제가 발생된다. 알코올에 심하게 중독된 남자는 생산성이 떨어지고 무기력한 여생을 보낼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알코올은 인간의 대뇌 피질을 마비시키고 생산적인 일을 못하게 막는 중독 물질이기 때문이다. 술로 발생되는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알코올에 의존하고 중독된 남자는 필연적으로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나는 술로 한 달에 100만 원이 넘게 쓰는 사람을 본 적도 있다. 이런 삶의 패턴은 생산성이 떨어지고 가난으로 가는 지름길이 된다. 술을 마시다 보면 돈이 떨어지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상실되어 경제력도 급격히 없어진다. 알코올에 중독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술에 더 의존하게 된다. 술 때문에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속상하다고 술을 더 마신다. 술을 또 많이 마시니 생산성은 더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알코올에 중독된 남자를 만나면 안 된다. 또한 알코올에 중독된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성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이 망가져 충동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을 자주 드러낸다. 폭력성이 있는 남자. 그런 낌새가 보인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쳐라. 남자는 신체적으로 강한 힘을 가지고 태어난다. 보통 성인 남성의 악력은 운동을 즐겨하는 여성의 힘을 압도하고도 남는다. 이는 남자의 폭력이 언제나 여성을 위협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폭력은 빠르게 여성의 삶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합리화되어서는 안 된다. 즉, 폭력성을 내보이는 남자는 타인의 삶을 쉽게 망가뜨릴 수 있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라는 뜻이다. 이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폭력은 전염되며 폭발되는 성질을 가졌다. 처음에는 물건을 던지고 소리를 지르지만 나중에는 여성의 신체를 직접적으로 타격하는 폭력으로까지 이어진다.
또한 남한테 손을 올리거나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자도 멀리해야 된다. 그 손과 폭력성은 당연히 그 남자의 아내나 아이에게 향하게 된다. 폭력성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보이는 남자는 자신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성이 떨어지는 몸만 커버린 미숙아일 뿐이다. 보통 폭력 성향이 강한 남자는 술을 좋아한다. 술을 마시니 이성이 마비되고 더 쉽게 폭력적으로 변한다. 폭력성과 술은 바늘과 실과 같다. 알코올에 의존하고 중독되어 있는 남자는 대부분 폭력적인 성향을 숨길 수 없다는 뜻이다. 이런 남자만 피해도 인생이 박살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만약 사귀고 있는 남자나 사귀려고 하는 남자가 있는데 폭력성을 내보인다면 멀리 도망쳐라. 최대한 빨리 멀리 도망쳐라. 폭력적인 남자와 하루라도 빨리 헤어지고 연을 끊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멘탈이 너무 나약한 남자. 남자가 자격지심이 강하다면 여자의 삶이 너무 피곤해질 것이다. 남자가 멘탈이 약하다면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다. 낮은 자존감은 자격지심으로 이어진다. 이런 남자는 사랑하는 여자를 품어주지도 못할 뿐 아니라 질투하고 시기를 해댄다. 자신이 지켜야 할 존재를 질투하고 시기하는 어리석은 남자인 것이다. 이런 남자는 스스로 성장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자신의 게으름은 생각하지 않고 남 탓만 해댈 뿐이다. 이런 남자가 위험한 이유는 상대를 파괴해 자신을 높여 파트너를 통제하려고 들기 때문이다. 만약 어설프게 가스라이팅을 시도하는 남자가 있다면 고민하지 말고 헤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이런 남자는 어떻게든 여성의 삶을 망치려고 들기 때문이다. 찌질이의 표본이 바로 멘탈이 나약한 남자이다. 이들은 자신 말고는 중요한 것이 없는 이기적인 남자이다.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을 극심한 손해로 생각하는 소시오패스 성향도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여성이 삶을 망치는 결과를 불러온다. 특히 수동적 공격 성향을 보이는 남자는 피해라. 이런 남자의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거짓 자신감과 허세를 부리고 남을 험담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한 약자에게 함부로 대하는 남자는 멘탈이 나약한 것이다. 알폭맨만 피해도 삶의 질은 달라진다. 남자도 다르지 않겠지만 특히 여성은 남자를 잘 만나야 한다. 현명한 여성은 괜찮고 좋은 남자를 잘 만나서 평생 동안 사랑받는 여자이다. 진정한 사랑은 두 개의 자유로운 영혼이 만나 서로에게 더 큰 자유를 주는 것이다. 독일의 철학자 에리히 프롬. 남자를 잘 만나야 하는 이유. 좋은 관계는 삶의 질을 풍요롭게 바꿔놓는다. 남자를 볼 때 가장 중요시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술을 마시는 습관, 가치관과 성격, 삶을 대하는 태도이다. 이 세 가지만 따져봐도 좋은 남자를 고르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다. 또한 나쁜 남자가 매력적으로 느껴져도 연을 맺지 말아야 한다. 쾌락에 쉽게 지배당하고 책임지지 않는 나쁜 남자는 당신의 삶을 괴롭게 만들 뿐이다. 당신의 인생을 박살내는 남자만 피해도 삶은 풍요로 가득 찬다. 좋은 남자를 선택한다면 당신은 두 가지를 보장받을 수 있다. 첫 번째는 삶의 안정성이다. 두 번째는 사랑받는 여자의 삶이다. 남자의 외적인 조건보다 성격과 가치관에 더 중심을 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삶의 안전성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면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정서적으로 성숙되고 안정적인 남자는 꾸준하고 일정되게 사랑을 제공한다. 평생 동안 사랑받는 여성의 삶은 풍요로움을 넘어서 지속적인 행복감을 선사한다. 안정적인 연애, 결혼 생활은 여성을 아름답게 만든다는 격언도 있을 정도이다. 이는 연구 결과로도 밝혀진 바 있다. 전 세계 대륙 문화권의 모든 기혼, 미혼 여성들의 삶을 추적 조사한 결과 배우자 조건 중에 사랑이 가장 중요한 역할로 꼽혔다. 여자는 사랑을 받을 때 비로소 환하게 웃을 수 있다는 오래된 격언은 사실임이 증명된 것이다. 괜찮은 남자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올바른 남성성을 지닌 남자는 자신만의 가치관을 지킬 것이며 삶의 목적을 위해 앞으로 성실하게 나아간다. 당신의 인생을 박살내는 나쁘고 이기적인 남자는 멀리하고 괜찮은 남자를 선택하자. 그런 남자를 알아보고 선택하여 사귀는 것은 어려운 일지만 분명 가치 있을 것이다. 절대로 만나면 안 되는 남자 특징 3가지. 어떤 남자를 만나야 할까? 이는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문제이다. 왜냐면 여자는 만나는 남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성과 운명이 크게 뒤바뀌기 때문이다. 이는 남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여자의 경우 더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왜냐면 여성은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가능성과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진화론적으로 여성은 임신의 가능성 때문에 성적으로 방어적일 수밖에 없다. 남성보다 여성이 임신에 큰 위험도와 부담, 비용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여성이 남성을 잘못 선택한다면 꽤나 큰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한 가지 의문이 들 것이다. 도대체 어떤 남자를 만나야 할까? 당신은 딱 3가지 요소만 살펴보면 된다. 이는 전 세계의 여성들이 공통되게 추구하는 남성성이며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사례와 증명을 통해 검증된 사실이다. 당신이 가볍게 남자를 만날 생각이 아니라면 이 글은 분명 당신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평생의 짝을 찾는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남자를 원하는가? 평생 사랑받고 살고 싶은가? 당신만을 바라보는 남자가 있을지 의문인가? 바람을 피우지 않고 가정에 충실한 남자를 원하는가? 이 3가지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는지 살펴보라. 만약 이 3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는 남자가 있다면 절대 놓치지 말아라. 왜냐면 앞으로 소개할 3가지 요소를 두루 갖춘 남자는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만나면 안 되는 남자 특징 3가지. 3가지 악마. 무책임, 게으름, 거짓말. 여기 당신을 반드시 불행하게 만드는 남자 특징 3가지가 있다. 이런 남자와 연을 맺고 있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야 한다. 첫 번째는 책임감 없는 남자이다. 2번째는 성실하지 못한 남자이다. 3번째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남자이다. 1. 책임감 없는 남자. 책임감은 남자에게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다. 책임감이 없다는 뜻은 쾌락의 노예로 산다는 의미와 같다. 책임감이 없는 남자의 삶은 즉흥적이고 중독적인 것에 빠져 살 가능성이 높다. 저축을 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지 않을 것이다. 당장의 유혹과 쾌락에 취약할 것이다. 책임감이 없는 남자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까지 파괴한다. 왜냐면 잃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가장 피해야 되는 사람은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과는 싸우지도 말고 엮이지도 말아야 한다. 책임감이 결여된 사람은 높은 확률로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반면 무거운 책임감이 짊어질수록 인생은 찬란해지며 숭고해진다. 남자는 책임질 게 많아질 때마다 더욱 성숙해지고 성장한다. 2. 성실하지 못한 남자. 책임감이 없다면 성실하지도 않을 것이다. 성실하지 못한 남자는 책임을 회피하고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는다. 또한 온갖 핑계를 대고 빠져나갈 구실을 만든다. 그들은 성실한 사람을 오히려 모욕한다. 저런다고 부자 되냐? 어차피 200충 300충 아니야. 이런 말을 하는 남자는 반드시 피해라. 성실함을 모욕하는 남자는 높은 확률로 도박에 손댈 가능성이 높다. 인생은 한 방이지. 라며 힘들게 모은 돈을 코인이나 영끌을 통해 무리한 투자를 감행하는 것이다. 나는 솔직히 투자라기보다는 도박에 가깝다고 본다. 카지노를 하는 것만이 도박이 아니다. 단언컨대 실물 가치가 없는 것에 돈 따먹기를 하는 것은 전부 도박으로 간주해야 된다. 3.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남자. 당신이 진실성이 없는 남자를 만난다면 반드시 불행해질 것이다. 왜냐면 당신에게 온갖 위험과 악몽, 위기,
고난과 고통을 안겨다 줄 것이기 때문이다. 거짓말을 하는 남자는 현실을 외면하여 더 큰 불행을 자처한다. 그들이 거짓말을 일삼는 이유는 현실이 두렵기 때문이다. 현실 회피의 본질은 두려움이다.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허세를 부리고 싶은 충동에 빠진다. 거짓말을 하는 남자는 높은 확률로 허세도 있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에게 없는 것을 있다 한다. 능력이 부족한 자신을 숨기기 위해 허세라는 연막을 뿌린다. 거짓을 말하고 그 거짓을 숨기기 위해 더 큰 거짓말을 꾸며댄다. 거짓말은 점차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짓이 커진다면 수습이 불가능해져 모든 인연을 끊고 도망갈 것이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한 곳에 정착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애인이나 배우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가장 진솔해야 할 애인과 배우자에게도 거짓말을 한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초라함과 낮은 자존감을 숨기기 위해서다. 그러나 꼬리가 길면 밟힐 수밖에 없다.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릴 수는 없는 법이다. 거짓말이 들통나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그들은 또다시 뻔뻔하게 변명을 할지도 모른다. 당신이 만약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남자와 결혼까지 한다면 평생 상처받으며 마음이 잿빛이 되어 살아갈지도 모를 일이다. 당신을 반드시 행복하게 해줄 남자. 3가지 빛. 헌신, 진정성, 친절.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남자가 있을까? 당신만을 사랑해줄 남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가정에 충실한 남자는 어떤 남자일까? 당신은 이 3가지 요소를 봐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헌신과 진정성, 친절함이다. 1. 헌신. 2. 진정성. 3. 친절과 매너. 이 3가지 요소를 두루 갖춘 남자는 드물다. 나는 완벽한 남자를 만나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외적인 요소보다는 일단 내면의 빛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파악해야 된다고 말하고 싶을 뿐이다. 경제적 능력은 중요하다. 그러나 위의 3가지 요소보다는 중요하지 않다. 또한 위의 3가지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는 남자라면 필연적으로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비즈니스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 바로 헌신, 진정성, 친절이기 때문이다. 습관적인 자기 헌신은 지속적인 부와 풍요를 얻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1. 헌신하는 남자. 사랑은 곧 헌신이다. 사랑이 있는 남자는 부자가 된다. 사랑이 없는 남자는 가난해지고 가족이 위험에 노출되어도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반면 사랑이 넘치는 남자는 자신의 여자와 아이를 지키고 더 나아가서는 주변의 사람들까지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헌신할 수 있는 남자는 사랑을 원동력 삼아 노력한다. 내 아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라는 순수한 열정으로 최선을 다해 일하는 것이다. 또한 무럭무럭 자라나는 자신의 아이들을 보고 사랑을 느끼며 다시 일어날 힘을 얻는 것이다. 지속적인 헌신이야말로 남자가 반드시 갖춰야 할 덕목 중에 하나이다. 자신의 아내와 아이를 사랑하는 남자는 헌신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을 것이다. 기꺼이 자신의 생명과 시간, 삶을 내놓을 것이다. 아내와 아이가 웃는 모습을 보기 위해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사랑이 넘치는 남자는 강인해질 수밖에 없다. 당신은 눈치챘을지도 모른다. 우리들의 아버지가 바로 헌신의 삶을 실천하는 남자라는 사실을 말이다. 우리들의 평범한 아버지들은 모두 그렇게 살아간다. 우리의 아버지들이 진정한 황금이다. 아버지로서 역할을 다하고 아이를 어엿한 성인으로 키워냈다면 존경받아 마땅할 것이다. 헌신하는 남자는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평범한 가장이며 아버지이다. 우리들의 아버지는 모두 영웅이다. 2. 진정성 있는 남자. 진실은 용기이며 자신을 극복하겠다는 숭고한 선언이다. 용기 있는 자만이 진실을 말할 수 있다. 용기가 없다면 두려움에 떨면서 거짓말을 하게 된다.
반면 두려움에 맞서 진실을 이야기한다면 고통을 받고 시련을 겪어야 한다. 이는 엄청난 용기와 노력이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진정한 남자는 최대한 진실을 마주하고자 한다. 진실의 가치는 생각보다 높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진정성 있는 남자는 모든 고난을 이겨내겠다는 숭고한 다짐을 한다. 진실을 말하고 자신의 콤플렉스도 노출한다. 더 강해지기 위해 위협을 무릅쓴다. 진정성을 가진 남자는 매 순간 용기를 선택한다. 이런 남자는 자신의 여자를 위해 바보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진실은 밝게 비추는 여명과 같다. 여성은 진정성 있는 남자를 통해 정서적인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안정성은 여성이 가장 원하는 가치일 것이다. 진정성 있는 남자는 안정성을 확실하게 제공하여 여성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믿음과 신뢰는 진정성으로부터 비롯된다.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친밀감은 여성을 반드시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3. 친절과 매너. 친절은 왜 중요한가? 친절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긍정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친절하고 매너 있는 남자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할 것이다. 친절한 남자는 먼저 양보하고 방어함으로써 정신이 이상한 사람과 엮이지 않을 것이다. 친절함은 생각보다 많은 이점이 있다. 친절한 남자를 통해 여성의 삶은 보다 윤택해진다. 친절은 정신적 자원을 의미한다. 남자가 친절함을 유지하려면 체력과 여유가 필요하다. 친절함은 여성의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줄 것이다. 이로 인해 여성은 정서적인 안정감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 행복의 근원은 물질이 아니라 정신과 마음이다. 영혼의 안식이며 더 나아가서는 두 사람의 매끄러운 조화이다. 친절한 남자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따뜻한 정신적 교감을 선사할 것이다. 이는 여성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 여성의 자존감은 상승할 것이다.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친밀한 교감은 여성의 영혼을 쓰다무며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지속적인 친절을 베풀 수 있는 남자를 만나야 한다. 친절을 연기하는 남자도 분명 있다. 그러나 이는 오래 갈 수 없다. 끈기가 없을 것이며 곧 자신의 속내를 드러낼 것이다. 미천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 당신은 섬세하게 남자의 태도와 행동 패턴을 분석하라. 그리고 위의 세 가지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는지부터 알아내야 한다. 경제적 능력보다 중요한 것. 내면의 가치. 이런 남자는 소수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돈 버는 능력보다 내면의 빛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알아내야 한다. 왜냐면 나이가 들면서 재산은 점차 늘어날 확률이 높지만 내면적인 가치는 줄어들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면서 배우려는 사람보다는 자신의 태도를 유지하려고만 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당신은 섬세하게 남자의 태도와 행동 패턴을 분석하여야 한다. 신중히 남자를 선택하라. 그리고 위의 세 가지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는지부터 알아내야 한다. 이런 남자를 만나고 싶다면 여자도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와야 한다. 여성 또한 가정에 헌신하고 진실을 말해야 된다. 당신부터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위의 세 가지 덕목을 갖춘 남자라면 눈이 까다로울 것이다. 오해하지 말자. 여성의 외모를 본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내면의 성숙함을 볼 것이다. 자기 개발과 수행을 지속하는 남자는 자신처럼 생각하는 여성을 원할 것이다. 행복한 여자가 되고 싶다면 기억하라. 당신 또한 남성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야 한다. 친절하고 진실하며 헌신하는 남자를 만난다면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친밀한 교감을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당신 또한 그럴 것이며 서로에게 헌신하는 것이 올바르다. 이는 곧 행복한 결혼 생활로 연결될 것이다. 안정된 가정의 완성이며 인류가 오랫동안 지켜온 삶의 지혜이다.